예. 인가되었습니다. 예, 오늘이 2025년 5월인데 어린이 우리 전년도에 굉장히 잠깐은 쓰인다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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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낙서면에 포말에서 유치하고 있는 품바농원 전유배입니다. 오늘 비도 이래 철철하게 오고 또 농을 하시는 분들이 이 황금알 농법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개낙차 이래 오늘 아무튼 알찬 이 축제를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봄에 가을부터 봄 현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부터 지금은 봄은 지금인데 전 단계의 결과가 나와야 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에 유막 코팅부터 해가지고 제가 가을 12월 첫 추위 얼음 얼고 나서 그때 이제 기름 유막 코팅을 하고 그 대신에 기름 유막 코팅을 하기 때문에 유황이 의미 칠 필요가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이런 게 전부 기름이 이 나무에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통나가 다 칠색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제일 무서운 게 첫째는 나무에서는 까기벌레고 그 다음에 이 한젖병 아니고 낙엽병이는 병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뭐 다 아시다시피 다 앞에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 유막 코팅 그 유황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봄에 기름 소독 유막 코팅을 유막 코팅 얼마나 양을 냈습니까? 유막 코팅을 갖다가 가을에 가을에 이제 그때 보면은 20단말용으로 이 저 통 있죠. 네. 기름통 거기 한 말 18리터 한 통을 절대 어떤 분들은 이 기름을 갖다가 통에다가 물에 같이 부어갖고 막 이 희석 하시는 분이 잘 안 부립니다. 그럼 절대 안 부립니다. 그 통통 따로 통에다가 기름 그 18리터 한 통 부어가지고요 통통을 넣어가지고 같이 젖어야 됩니다. 펌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통통을 갖다가 그게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요거를 넣으면 됩니다. 4-5리터 정도. 그걸 넣어가지고, 젖어 있어. 잠깐만요. 제가 드릴게요. 그걸 우리는 모르게 이제 알아야 돼. 요 전부 다 집에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 이제 있는 거품기라 하는 건데, 요거를 가지고 통에다 넣어가지고 젖어버리면 그렇지. 확 풀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젖어버리면 그게 기름이 어떻게 되느냐면 완전 우유빛깔로 확 납니다. 확 풀어가지고요. 우유빛깔이 확 납니다. 그래가지고 통에다 물에다 부어가지고 다시 젖어가지고 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기름으로 같이 막 물에다가 부어서 이게 해지가 안 됩니다. 둥둥 떠버립니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다시는 그거 하지 말자 이러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라 하는데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아시고 뭐 가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를 딱 구이가 있어요. 해봅니다. 이거. 이 꿀에 발게 많네. 그리고 요것도 설탕하고 이거 요사하고 뭐 굴쪽에 있지요. 이름을 넣어가지고 돌려버리면은 내면이 확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 하지도 않, 철물전에 가면 이거 얼마 하지도 안 합니다, 이거. 요거를 요거 거품기 요거만 사면 됩니다, 요거만 사시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기름, 소독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물론 목매 시비하고 같이 하셔도 됩니다. 같이. 목매 시비 할 적에 같이 이제 기름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그럴 때는 배육을 하지 말고, 우리 공개는 있지, 지금 정품을 쓰시고, 왜냐면 찌꺼기도 나오고, 막 기계도 막히고, 노즐도 막히고, 막 이 덩어리가 지더라고요. 배유를 쓰니까. 그래서 그 배유를 쓰지 마시고, 해봤자 한 통에 4만 몇천 원 할 겁니다. 정품을 사받아서 그걸 쓰겠어.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여름에 이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목매 시비 2번 했습니다. 목매 시비 2번. 기름 소독 1번, 목매 시비 2번. 그 다음에, 요 저가 정매하기 전에 제가 이제 연매 시비 지금 2번, 총 5번 지금 들어갔습니다. 비 오고 지금 이제 격심하고 저가 정매 다 끝나고 나면 바로 제가 연매 시비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꽃이 지금 우리가 분화가 돼가지고 지금 강꽁치가 달고 놓았잖아요. 달고 놓으면은 우리가 되게 보면 좀 있으면은 강꽁치 요놈이 감이 꽃이 필 거 아닙니까? 필 때 요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품을 딱 잡아줍니다. 요때가. 연면 시비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이 상품이 안 나옵니다. 이게 옷 씻고 나오면 좀 끊겨버리죠. 훅이 져버리죠. 그런 게 없어질 겁니다. 왜 없어지느냐면은 연면 시비 지금 제가 요 저가점에 딱 끝나오면 연면 시비 딱 하고 그 다음에 옷 피기 직전에 옷 피기 직전에 또 연면 시비 한번 해주고 꽃이 피고 나서 한 80% 꽃이 피다 그때 수정이 됐을 적에 다시 한번 더 연면 시비가 해줘버리면은 어떻게 이제 이 자고가 되어버리냐면 비품이 안 나옵니다. 이 피킹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강꼭지가 이 꽃이 수분이 있을 적에 벗어버려야만 이 안식이거든요. 감꽃이 말라보고 나서 요놈이 꺾여지는 게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에 우리 가마가 갑자기 뻥튀기를 해야 되거든요. 팍 커버야만 요놈을 딱 벗어버리거든요. 그게 성장이 늦어서 강꽁치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 버리니까 씹어버리는 거죠. 그건 비품이다. 그러니까 요 연면 시비를 조정을 잘 해주시면은 연면 시비와 동시에 밑에 추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추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2번 했고 지금 저까지면 닦고 나면 또 요소 실골로 옵니다. 저는 원래 4년째 저는 요소만 갖고 농을 짓지 다른 건 일치 안 합니다. 인삼 가리 이런 거 항상 가리 이런 거 절대 열 필요가 없습니다. 땅에 얼마든지 덜 앉아 있으니까요. 이거 10년 이상 우라무도 남아도록 합니다. 그래도 토양 분석 필히 하셔야 돼요. 100% 하면은 인산가리, 칼슘 전부 가다 넘칠 겁니다. 저 밭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기는 이 질소는 절대 우리 나온다는 것만 생각하고 토양 분석하면은 질소는 안 나옵니다. 모르는 분들은 질소가 왜 안 나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눠버립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게 잘 하시면은 첫째도 둘째도 연면 시비, 그 다음에 땅에 추비, 이 상부에 있는 연면 시비 이렇게 안 주면은요, 뒤로 안 주면은 그 바란스가 깨지거든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대농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4년 이제 오늘 저도 작년까지 해도 그런 대로 제가 참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려 또 더 좋은 성과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적심 부분을 그 다음에 이제 적심은 작년 카마 제가 지금 빨리 땡기고 하고 있습니다. 왜 땡기고 하고 있느냐면은 이 작년에 적심이 사실 늦었거든요. 늦었는데 작년 카마 지금 내가 한 일주일 땡겨버렸는데 유튜브에 올라간 걸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매월 며칠 다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그 보니까 작년 카마 내가 지금 땡겨버렸는데 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지금 3일 됐는데 처음에 조만했거든요. 첫날 할 적에는 지금 벌써 2배 이상 커버렸거든요. 꽃밭이 그만큼 이제 숙기가 빨라져 버립니다. 아까 저 어느 사님도 숙기를 더 말씀하셨는데 이 적심을 하게 되면은 억수버립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져 버립니다. 속도가. 그러면서 거기에 바이런스를 연면 시비를 주기적으로 딱 해줘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연면 시비 안 해줄 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저가 준비 잘 해놔도 안 됩니다. 연면 시비 해주고 그다음에 이시를 척전기 갖고 땅 속에 내가 이시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걸 팽구치를 딱 내가지고 서로 이 상부 하부의 바란스 맞춰주면 잘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상인들 이 적심부터 저가 준비 첫날에 예비지까지 다 빼는 거를 다 잘 하시는 분들이지만 또 중국에 또 해가 오는 또그 보시니까 그 예비지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절대 이 하수형으로 이제 자꾸 내려오게끔 이렇게 농사를 이제 나무를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참 있을 수 없거든요. 너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하수형으로 이제 틀을 잡아줘야 됩니다. 나무 자체를. 그래야만 일도 줄어버리고 지금 이
우리 한금을 농법을 지금 하시게 되면은 일손도 억수로 줄을 겁니다. 저기 이거 보시다시피 이 고목을 전에는 한금을 하기 전에는요, 이거 11석, 뭐 11일석 막 이래 걸리는 게 살마만 다 해봅니다. 이거. 하루에 50주도 해봅니다. 50주도. 이 고목을 50주 전지전능 한다고 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밑에 또 가지 또 잘라내비는 거 보면서 뭐 요만큼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아람으로 일을 하다만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적심을 해버리니까 또 예, 가지 양도 또 완전히 엄청 줄어버리고. 줄이고. 예, 줄어버리고. 이 결과물 자체가 땡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임금비까지 절대 줄어버립니다. 그만큼 일을 준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한번 물어볼 게 있으면 우리 명장님. 요소를 같이 쓰는다. 요소를 같이 합니까? 연매시비 할 때? 연면 시비할 적에 예, 요소를 같이 하는데 너무 농도를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농도를 세게 하지 말고. 단 말에 20단말에 지금 저는 요 20단말에 요 지금 1kg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6월, 7월, 8월 달에는 절대로 요소를 가닥에 쓰지 말자. 결과는 온다. 예, 여기 안 됩니다. 결과는 온다. 농도 장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면시비할 때 설탕, 칼라 그렇게 농약하고 같이 혼용해서 살포하셔도 됩니다. 칼라가 뿌리가 아니면 그린하고 그린하고 이제 칼라 예, 그린하고 이거 같이 쓰는데 그린, 지금은 그린 한 두 번에 칼라 한번 찌가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6월 7월 달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칼라만 쓰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농도를 맞춰가지고 조정을 잘 하시고 특히 한 가지 제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더 제가 이거는 고집하는 건데 절대로 우리 아침에는 연면시비 하지 마자. 농약도 치지 말자. 오후에 몇 시부터 칩니까? 저는 여기에 한여름에는 오후에 한 4시쯤 되면 산거를 내려오 봅니다.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예. 그럼 산거를 내려오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그때 제가 아침에는 기공이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우리 기공이 일리가 새벽부터 치는데 그게 되나? 그거 맞는 거랑 똑같습니다. 숨 쉬지 말라고. 저기 현민경에 보면은요, 뒤에 딱 보면 아주 손떨처럼이지요. 아주 기공이 손떨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에 가면 그 손떨 자체가 탁 망가지 뿌거든요. 망가지 뿌는데 빨리 이게 복구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오후에 연면시비 하자. 자문하면 여름에는 한낮에 이 아침에 치면은 바로 햇빛이 강해지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장애 옷 붙일 수 있습니다. 입이 말라버립니다. 제가 그런 걸 몇 번 딱 겪고 나서부터는 절대로 저는 아침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 상품들- 명장님은 그러면 평균 4시 정도부터 예. 오후에는 오전에는 약을 안 친단 말이에요. 아예 안 찌푸지. 겨울 여름에 새벽부터 우리는 약을 보통 5시, 4시부터 해가 아침 10시에 치고 SS기 하시는 오후에는 안 치고 일하거든요. SS기 하시는 안 되네. 분들은 농도를 낮춰야 돼. 양이 많이 뿌리지잖아요. 네. 이 분사를 하면 저는 지금 노즐을 이 2개짜리 2구짜리를 쓰거든요. 2구짜리 이거 쓰는데 사실은 SS기 빤칩니다. 이 분사 위력이. 제 아시는 분들은 크게 내가 이거를 많이 권합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그 회사에 내가 또 양보다리 그2 개를 딱 붙은 게. 네 개나 이렇게. 아니 말고 2개 딱 붙은 게. 아, 있어요. 30만 원. 30만 30만 원 하자고. 그래 칩니다. 그래 치는데 이제 근데 왜냐 약이 아침에 많이 들더라. 돌아서면은 햇빛이 강해지 뿌리잖아요. 여름에는. 여기는 그렇게 한 개 뭐, 넣으면 예. 2개가 나오니까. 약물이 거의 얘는 고이는 게 일제 있습니다. 3만 몇 천짜리 또 있습니다. 또 거기 100% 고거 해석기라. 아, 2개가 나오는 게. 예. 예, 장이 봅니다. 그리고 과일 꼭지에 약이 많이 묻어가 고이 뿌잖아요. 요렇게 빼당한 거는 홀로 뿌는데. 야겜백으로 딱 야겜백 여기 약이 딱 고이갖고 이 감이 왜 고랍 널찍 뿌는 거 이유를 내가 찾아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약대가 오네. 병원 때문에. 써봐. 요게 아. 요겁니다. 요게 지금 내가 여기 몇 년째 쓰고 있노? 지금 요거 내가 한 6, 7년 됐는 거 같아. 대가리 그 파는 데가 있어요. 네? 대가리 농약 안 팔던데. 이건 안 팔지. 요거 6, 7년 됐 요거 요래 보면 앞으로 쫙 뻗어 나오고 요거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 안개처럼 분사해 버립니다. 한번 보여줄까?
아사바 해갖고 이게 아사바요. 아사바 이게 내나 우리 저 일제 야구다리 아니습니까? 고 사고 아니 저 같이 통째로 나옵니다. 통째로 나옵니다. 통째로 나와요. 예. 끝만 나오는 건 아닌데 그게 한 세트라. 그 요즘은 또 저기 이제 분해되게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좌우로 이렇게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좋네요, 번개. 양 많이 녹은 이거 양이 많이 들어요. 20이네 20. 예, 이 압을 내면 엄청 녹네. 예, 그게 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면은 이거 막 약대 들고 위에까지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밑에 들고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치우고 다 올라가 버립니다. 이 얼마 값니까? 약대. 지금 이거 한 30만 원 넘게 할 거죠. 약대. 아사바 약 해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30만 가격하고 전부 다 구매하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 뭐 저도 이게 뭐 한국은 지금 하인 올해 이제 4년차고 이제 엄청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네, 약대. 현재도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는 뭐 깨름지기면 얼마나 이거를 사는 게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5만 원에 6만 원. 국산 3만 5천 원. 중실이 약 실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일제 우리 아래 약 치다가 막기가 샀는데 4만 5천 들어가더라 치부에. 동물은 4만 더 이상 3만 뭐 5천 원 들어가죠. 지금 3만 5천 원. 일산. 없습니까? 국산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국산이지. 막 국산 3만 5천 원. 일산 일산 그래. 일산. 3만 5천 원. 일산은 3만 5천 넘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냉장님만은 그 현장에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카메라 앞에 서면 말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지.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유마 코팅은 제가 개발할 때 단감 종묘를 많이 할 때 종묘가 그 12월 20일에 포크레인을 캐다가 유화보수가 터져가지고 뒤에다가 기름이 쫙 묻었어. 그에 이제 12월 달에 묘목 가져오고 남은 거는 내년 봄에 이제 가서 걔가 팔아먹을 거라 했는데 기름 묻은 것만 살아있고 기름 안 묻은 거 다 죽었다. 얼어 죽었다. 그래, 눈이. 그래서 개발한 겁니다. 그때는 이 포크레인에 유압 오일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농도가 단감은 좀 농도가 높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과나 눈이 털로 되어 있는 복숭 껍질이라 그 얘들은 물 500에 20리터 정도 내외, 그리고 2번 쳐지 마라 중복. 그리고 기름을 갖다가 어떤 걸 쓸 거냐 이 말은 이제 통닭튀김집에 쓴 거는 닭의 지방이 나와요. 튀김집에는 지방이 안 나옵니다. 순수한 우리가 그 기름 오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닭집에 나오는 거는 바닥에 유막 코팅하거나 이제 소량에 쓰는 건 괜찮고 겨울에도 괜찮은데 기격에 잘 막혀요. 그래서 이게 풀리는 데는 우리가 겨울이나 이때 춥기 때문에 지하수를 올리가 좀 털어고 있다. 그러면 물 온도가 한 17, 8도 나옵니다.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할 때는 물 500에 감나무 같은 경우 저희가 2말석 우리 단감 묘목을 씁니다. 18리터, 30리터 쓰죠. 그 전에는 25리터 뭐 3말까지 되었었어요. 3말려나 2말려나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였고, 이제 그래 이었을 때 풀리는 농도의 통풍 그게 2.5리터는 약하더라. 그래서 3 내지 4리터를 씁니다. 3리터에서 4리터. 그래 해석해서 첫 얼음 열고 난 다음에 쓰면 맞다. 첫 얼음을 얼고 난 다음에 사과 써도 되고 배, 자두 다 써도 됩니다. 포도까지. 이 작물마다 이제 생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감은 이제 우리가 단풍 들이게 할 시간이 있는 태추가 있고 성분이 있고, 두유 같은 경우는 단풍 들이게 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풍이 안 되는 주 원인은 질소 부족 때문에 단풍이 안 됩니다. 광합성을 해서 영양을 만들어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 만드는 건 다가 아닙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질소분을 우리의 미생물이 녹여서 먹고, 그 미생물이 아미노산 단백질을 바꿔준 거를 우리가 먹어요. 아미노산 단백질. 근데 아미노산 단백질은 입속에서는 탄수화물로 되는 게 있어요. 설탕물로. 그럼 설탕물 뜯어먹은 고라니가, 토끼가 뭐 관절염이 와요. 마라톤을 못해. 털이 색깔이 안 좋은 거.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거를 식물이 먹는데 그 미생물은 어디에 준하냐면 뿌리에서 유기산이 나와요. 황금을 넣고 하면 토양이 산성이 잘 됩니다. 그 원인은 잎이 두꺼워서 내려가면서 영양을 유기산이 나와요. 돌도 녹이고 나뭇가지도 녹이고 거기에 있는 균이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요. 녹여서 거기다가 질소분도 유기산이 녹여서 그럼 뿌리에서 산이 나와서 녹인 상태에서 거기다가 영양으로 해서 미생물이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킨 아미노산 단백질 잎으로 와요. 그런데 잎으로 왔는데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잎 해들에 물방울이 생기는데 이 물방울이 생기는 건 비료량이 0.3 이하에는 질병이 안 생겨요. 잎이 적정했을 때 거기 이파리 쪽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안 흘러나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왜 잎은 여백을 뱉어내냐? 그 여백은 지금 먹고 있는 잎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 그러면 엽록소 즙에 설탕이 저장되어 있다. 이 설탕 양만큼만 기공을 닫고 난 양수분을 먹고 그 이상은 뱉어버려요. 왜 뱉어버리냐? 잎에서 당브리스가 떨어지면 뿌리가 설사하게 되어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설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뱉어버린다. 그런데 봄에 우리가 이파리 보면 새카만 것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노랗게 나와요. 그 노랗게 나오는 건 전부 다 여백을 맺어요. 그걸 연매십에 설탕을 물 500에 5kg 쓰는 게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골드그린 골드 칼라를 사용하는 거는 연매십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잎에다가 보충시켜서 잎이 살이 쪄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잎이 말려있는 거 보일 겁니다. 잎이 또르르 말려있을 겁니다. 형님 집에 가니까 말리뿌리기야.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어릴 때 잎은 감나무가 가진 영양소를 얼마를 쓰느냐? 63.3%밖에 안 써요. 63.3%. 그럼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을 남겨놨습니다. 왜? 이파리 다 따버리면 또 새순이 나와요. 그때 새순이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영양소를 3분의 2만 쓰고 3분의 1을 남겨놔요. 그럼 계속 그 동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이 좋아지지 않는 주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를 봄에 다 써주면 될 건데 DNA상 자기가 안 죽으려고 질병이 오거나 잎이 마르거나 벌레가 먹거나 뭐 잎이 떨어지거나 어떤 장애가 와도 안 죽도록 자기 DNA가 잎을 싹 다 따버리도 남은 30% 가지고 또 나와 30% 가지고 또 다시 3분의 2만 쓰는 거죠. 그걸 이렇게 나눠놨어요. 식물 DNA 구조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감을 잘 키우고자, 사과를 잘 키우고자, 복숭아를 잘 키우고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요 숫자가 풀려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푸는 데가 32년 걸리더라. 그 비료주면 감큰 것 같으면 누가 농사 못 짓겠냐고. 다 줘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 비료 다 줘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 21다시 복합비료를 내나무에 한 포씩 줘보고 감이 한 크기를 다시 그 다음에는 내나무 요수 한 포를 줘봤어. 그래도 안 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파악해서 분석해서 데이터 내가 현장에 적용하는 데까지 32년 걸리더라고요. 32년 만에 학문을 만들어내가 낸 게 황금알롱꽃 생육 이론이거든. 그게 봄에 연면십에 해줘야 되는데 이 원재를 어떻게 쓰고 가격을 얼마나 코스를 낮출 거냐. 그런데 우리가 요소는 질소지 완전한 영양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면에 창원 북면 고암에서 유튜브 보고 양달 가수원에 골드그린 1.5리터 설탕 3kg 요소 2kg가 박살났어요. 양달입니다. 왜 그러냐? 음달이었다면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 혹시라도. 그럼 오해 쳤다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잎이 먹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거든요.
넣기만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건 여기는 음달입니다. 음달. 음달 가수는 전체 광량이 적습니다. 전체 광량이 양달보다 다릅니다. 그래서 황금알롱골에서 영양제를 치더라도 2번 남는다고 한 번 더 살포하지 마라. 한 번 더 살포하면 잎이 경화가 돼야 됩니다. 말란 상태에서 쳐버리면 처음에 칠 때 그냥 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온도가 낮을 적에는 아침에 쳐도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4월달에 바람이 되게 불고서 칠 때는 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맞추고 난 겁니다. 근데 대표님 지금 이제 예, 우리 북면 같은 데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그죠? 예. 내용 그겁니다. 예, 그런데 그 양을 영양제 치는 양을 그러면 줄여야 돼요. 노소, 맞습니다. 노소. 예.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올해 그치 온도가 낮을 땐 또 괜찮아요. 온도가. 그리고 제가 양달에 학교산 양달이죠. 그런 거 다 시험 데이터. 그건 그렇죠. 질량지인데 예.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햇빛이 들어오더라고.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선택을 할 때 완벽하게 영양을 다 만들지 말고 조금 적게 줘라. 얼마까지 적게 주냐? 그 우리 골드그린 골드 통에 30% 적게 줘야 돼 있어요. 1.5리터인데 1리터만 주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해되죠? 거기다가 요소를 좀 넣었다. 바로 박살납니다. 그 박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거기서 세포가 경화가 돼요. 그럼 그거만큼 안 자라. 안 자라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래 이제 공부를 해가 보면 이 나무가 가지를 들고 겨울 전쟁 가지를 들고 사무실에 와서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된다. 가지 하나 딱 들고 이 결과모지를 저한테 들고 왔을 때 가지를 들고 주인이 이파리 없는 상태에서 주인이 현지에서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밭에 와서 해석이 돼야 돼. 여기서 보면 잎이 이제 영양을 맞추기가 좋기 때문에 잎이 어떤 행동이 요래 꼬여 있는 것도 있고 뒤집어지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연면십이라가 살이 찌면 첫째는 어릴 때 뒤에 힘줄이 살이 쪄. 잎이 클 거는 오래 있어요. 근데 비가 와버리면 이게 체내 제장 양분이 3분의 2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걸 다 쓰고 나면 펴져 버려. 펴져 버리고 노랗다. 그런데 여기서는 암하면서 펴지고 있어요. 까만 게 펴지고 있다. 그 말은 검게 펴지는 거는 이미 엽록소를 만들어서 축축해서 저장해서 세포가 앞면이 살이 쪄서 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봄에 잎이 나오면 이렇게 온방합니다. 온방하게 숟가락처럼. 어떤 거는 우리 국자처럼 이렇게 온방합니다. 그 말은 잎 테두리가 성장을 못해서 그럽니다. 그 말은 잎 테두리에 여백이 맺어서 우리 모르는 사이에 탔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이게 다 나와가지고 세포가 파괴돼서 쪼물이 들었습니다. 껍질. 그래서 요래 생깁니다. 잎이. 그게 퇴비를 많이 주면 이게 더 많이 일어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면 보약이다 그랬는데 퇴비주가 농사 망치는 하나도 군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강원도부터 제주도부터 안 가본 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퇴비가 빨리 먹습니다. 왜 언제 먹느냐? 긴 뿌리가 뻗으면서 빨아먹어요. 긴 뿌리가. 그러면 자기가 토양에 가지고 있는 것도 먹고 그 퇴비 성분의 소금 성분부터 제일 먹는다. 그러면 잎 테두리가 어떤 거 보면 끝에 요래 온방아이가 노란노란한 게 있습니다. 뺑도록 노랗다. 그게 소금이 잎 밖으로 흘러나왔다. 빨아먹고 소금 성분이. 그래서 우리 감나무나 사과나 배나 이런 과수원 심어가지고 이따만한 나무 속에 나이는 똑같은데 요만한 게 있습니다. 가는 거 쬐끄만한 거 그거는 어릴 때 퇴비를 주간 뿌리가 죽어버려서 그래요.
포대태비를 한 포씩 주면 그 가리가 많아서 농사가 안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1960년대 후에 태비, 보약이다. 그 다음에 인산가리 이것만 많이 주지 요소를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해보면 나온다. 그런데 감나무 가수원에 가보면 사과, 배 이런 거 다 보면 나무가 시푸르게 청태가 끼입니다. 청태가. 예, 이렇게. 그거는 왜 생기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붙여놨냐면 식물이 요 이끼를 말려 붙여놓으면 자기가 이파리에 떨어진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개를 먹이버리면 아미노산 단백질이 피부에 없으니까 균이 발생해서 나무가 수지병이 안 생겨요. 자기가 병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길러는 키우는 거죠. 탄저병하고 감나무하고 공생합니다. 감을 많이 달고 있으면 감이 크고 나면 탄저병이 잘 들게 자기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큰 상태면 탄저병을 키워가지고 지가 낚아라 해가지고 그 감이 씨가 되거든요. 그 탄저병하고 감하고는 저 친구예요. 이거는 인연을 친구를 맺었습니다. 예, 탄저병하고 감하고 친구를 맺었고 사과하고 탄저병하고 친구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관계를 맺었냐? 감이 다 크고 나면 탄저병이 당분이 탄닌이 있고 당분이 낮을 때는 내가 안 컸구만. 안 큰다. 그럼 네가 당도가 생겼을 때 내가 커가지고 니를 떠나가지고 니는 그 지금 먹고 있는 성분으로 씨를 키우라. 이 둘이를 협의한 거죠. 탄저병하고 감하고 협의했습니다. 요놈들이 살면서 이 균하고 식물하고 협의를 했는데 단 조건이 이파리에는 지가 안 들겠다. 그리고 이파리에는 그 반짝반짝의 비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빨판이 안 붙어. 탄저병하고 탄저병하고 감하고 협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탄저병은 그 날씨가 온도가 높고 부득지근하게 해가지고 비가 오락가락할 때 그때 오는 병이다. 지금은 비가 아무리 와도 병 없습니다. 그럼 여백도 씻기고 병 없어요. 마늘밭에도 병 없고 양파밭에도 병 없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뜨시면 탄저병, 배흑석병, 그 다음에 마늘 양파의 녹병, 그 다음에 그 나락의 도열병, 그 다음에 국화의 이파리 혹 달리는 거, 백수병, 이 종류들은 그런 조건에 날씨가 후득지근할 때 날라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간다. 지금 우리가 약을 뿌리고 있는 거는 비동작균, 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거는 지 혼자는 못 살아. 균은 많이 있어. 배추의 뿌리 혹병, 그것도 지 혼자 못 살아. 그 다음에 양파 뭐 녹균병, 감자의 뭐 병, 뭐 배추, 뭐 무름병, 이 수도 없는 병들이 지 혼자는 절대 안 움직여 가만히 있습니다. 얘는 얻어먹어야 움직여. 뭘 얻어먹어야 되냐? 이파리에서 나온 물방울, 그 이파리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야 활성화돼서 식물을 뚫고 들어가 버려요. 뚫고 들어가면 식물은 그 껍질 바로 밑에 영양이 많아요. 그놈을 먹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파리에도 저장해놓은 건 뭡니까? 탄수화물 저장했죠. 올라올 때는 아미노산 단백질이고, 요거를 먹는 균이기 때문에 얘들은 잿빛 곰팡이 이것들은 비 오고 뒷날은 절대 병 없다. 비 오고 한 3일까지는 병 없다. 왜? 여백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쉽게 가붙기 때문에 지금 농축될 때까지 병이 없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그 안에 연면시비로 이파리 살을 째보면 여백이 또 안 나와요. 그 비료를 주고갖고 살을 째비도 안 나오고, 그 이식값이 1.5라는 거예요. 1.5.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녁에 쓸 수 있는 매뉴얼을 황금마을농구에서 개발한 게 비료량. 겨울에 마늘 양파는 2.5에서 3.5로 줘라, 노지에. 하우스에서는 2.7을 이식값 이하를 맞춰라. 그 다음에 봄에
우리 노지에서는 2.5를 맞춰라. 그럼 2.5 이하, 뭐 1.5부터 2.5 사이 맞추면 제일 좋겠죠. 그럼 뿌리가 나오면 된다. 근데 뿌리가 나오는 시기를 언제를 보느냐? 눈이 부풀 때 감나무리에 포크링을 켜보면 대마디처럼 허옇게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연 자리가 이렇게 마디가 허옇게 되어 있습니다. 대마디처럼. 거기가 긴 뿌리가 나온 자리예요. 긴 뿌리 쭉 뻗어 나가는 거, 나뭇가지처럼 쭉 뻗어 나오고 거기에서 잔털이 나와야만이 영양 흡수하는데, 이 잔털은 지금 잎이 탄수화물을 만들어야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맹장이니까 이파리 한 명 따버렸어요. 여기 지금 대봉에서 이파리가 3번째 작은 거부터 이게 이제 살이 찌가지고 뒤집게 하죠. 그 앞이 좁빗하잖아요. 요건 냉해를 받아서 그렇고, 앞에 좁빗하고 뒤는 크죠. 냉해 안 받았죠. 그 지금 뒤집게 하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는 탄수화물이 축적이 돼가 영양을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 저장되고 있어요. 여기서 저장되는 거는 앞에 여기에 엽록소 집에 저장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배가 불러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뒤집게 하는. 그러면 요 잎도 보면 이미 벌써 오므려진 것도 있고 뒤집게 하는 것도 있죠. 이파리가 새순인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외부에서 해줘야 돼. 나무가 못해. 비료류가 이거 할 것 같으면 절대 못하지. 예. 자, 여기 한번 보이세요. 요거 대봉하고 또 다르거든요. 예. 예. 이 대봉은 이렇게 뒤집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제 당감 이게 순이 빠졌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지금 뒤집기 하죠. 요 순이 살짝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요 작은 이파리, 요것도 이파리를 봅니다. 우리 그 메추리알부터 작은 거, 손가락 한마디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놈들이 초기 연면시비, 목면시비를 먹으면 깊게 뿌리를 내려. 감 딸 때까지 가을에 있어요. 황금어농구에서 이걸 아주 중요시 여겨. 이걸 살려놔야만이 영양이 부실하다 안 하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영양 부실한 거는 노랗게 되죠. 그렇지, 떨어져. 감 속으로 가면 이게 두두두두 떨어져. 떨어지죠. 예, 떨어지던 말은 우리가 지금 감 세포가 제대로 못 만들고, 그리고 꽃이 안 빠져요. 그럼 우리 그 당감 전문 교육을 경상대학교 받을 때, 예, 그 세포 성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 그 근데 황금어농구에서 이걸 다 몇십 년 노하우로 다 풀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것이 뿌리를 내릴 때, 어릴 때 연면시비면 뿌리가 깊게밖에 안 떨어져요, 이게. 단단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실들이 이제 달릴 건데, 지금 여기에 잎을 보면, 여기도 보면 볼록볼록하게 나오죠? 이파리가 볼록볼록하다. 요 볼록볼록한 것들이 보면, 여기 뒤집게 하는 거예요. 살이 쪄가지고. 예. 그럼 얘가 탄수화물이 늘어나 버리면, 꽃 피가지고, 꽃 피고, 지금도 알이 빨리 크지만은 얘만큼, 얘 잎 크기 두께만큼 감은 지가 얻어먹을 수 있다면 커져요. 그리고 꽃 피고 20일까지 세포분열을 해 또. 예. 그것들을 여기 다 도와주고, 그리고 얘가 두꺼우면, 감이 너무 빨리 크기 때문에 감 꽃받침하고 붙은 자리에 한 5mm에서 1cm, 5mm에서 10mm, 그 사이만 흠집이 있어요. 빠지면서 약간. 그러고 나면 감이 깨끗합니다. 아무 흙이 없어. 감나무 가지 사이에 대기가 꽃이 안 빠진 거는 흠이 있고, 그 외 것들은 우리 여기 감 따라가면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금어농구에서는 파지가 안 나온답니다. 매끗하다. 그때에 감을 크게 만들어놔야만이, 그때 감을 크게 만들어놔야만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감이 껍질이 두꺼워요. 그 가을에 감을 키워도 상처가 안 납니다. 그때 어릴 때 많이 세포 분열을 많이 시켜놔야만이 감이 껍질이 두꺼워. 그리고 일수가 예. 정상적으로 13.5가 이상이 돼야만이 그런 현상이 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상부에서 계속 결발해요. 그렇죠. 이 나무는 에너지 축적도 봄에 목맨12, 연맨12에서 체내 저장 집어요. 내년에 끝도 이어버려요.
지금 요 시기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63% 쓴다 그랬죠. 3분의 2. 그런데 여기 두껍잖아요. 그러면 안에다 남겨놔. 내년에 쓸 거를 잎이 떨어질 때 쓸 거를 더 늘려버려요. 그럼 여기 100이 되면 우리가 50에서 가령 남겨놓은 거와 이 잎이 100이 돼서 남겨놓은 거 내년에 다른 거죠. 내년 거를 지금 제작했비. 그것마저도.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대학 교수님 밝혀낸 자료에 황금한 걸 적용시킨 거고, 저는 그 현미경에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양 에너지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요 잎이 뒤집게 하고 있죠. 앞면 살이 쪄버려. 근데 요런 거는 바람에 실킨 거고, 그런데 까뭇해지잖아요, 잎이. 그리고 여기 살이 쪄가 뒤집게 한다, 이렇게. 사람이 뒤집으면 이게 안 돼. 지가 뒤집게. 그럼 뒤집게 할 정도로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쭉 커요. 그럼 이게 이파리가 큰 게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햇빛 보는 쪽에서 큰 게 나와야 돼요. 그늘에 늘어진 거는 웃자람이에요. 비료가 부족해서 햇빛이 부족해서 햇빛도 몰라서 늘어진 거지. 제가 그 제일 큰 거 만들었을 때 17에 넓이 17에 28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맹장님이 18에 29를 만들었어요. 저보다 1cm 더 키웠어요. 옆으로 넓이를. 그거는 그늘에 들어있는 건 잎이 아주 큰 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잎이 지금 요 잎들을 뒤집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 이파리가 벌써 뒤집게 해버렸거든요. 요 잎이. 그럼 요 잎이 살이 쪘다는 거죠. 근데 이 잎을 살을 찌우는 걸 갖다가 기법이 없어요. 책에는. 그래서 영양은 많으나 그걸 못 쓰는 이유는 받아 먹을 놈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잎이 최대치가 제가 만드는 그 맥시멈은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하면 강의 중에 우리 걸 빼라 그러거든요. 우리 영양이 빼라 그럽니다. 혹시라도 더하면 조금 부족한 거를 다 채우면 덕이 되느냐? 위험할 수가 있다. 왜? 온도값 때문에 직사광선에서 엽이 그 온도값이 올라가 가지고 탈수가 돼서 세포가 장애받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기공이 열린 상태에서 에세스기 뿌리면, 약대로 뿌리면 잘 안 묻어요. 골고루 안 묻어. 에세스기는 바람에 팔랑팔랑 하면 그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개가 보면 아침에 뭐 새벽에 약을 친다든지 예. 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후에 친다는 게 좀 아침에 치면 양을 낮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온도 값이 낮기 때문에 고루고루 더 많이 묻어요. 오후에 치면 털이 물을 밀어내요. 이거 밑에 달린 털들이 바삭 말라 있기 때문에 온도값이 잎이 높기 때문에 물을 밀어내고, 오전에는 물을 잘만 땡깁니다. 그러면 약하게 치는다. 그렇죠. 그래도 5통 약을 갖다가 대통치로 된다는 게는 그렇죠. 그거를 SS기 같은 게 압력을 공회전에 20을 맞춰 가지고 출발하면 5로 떨어진 맞아. 5를. 그래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 이파리에 자세히 보면 다 묻어 있어. 비닐으로 한 장 그 빳빳한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갖다가 그 감나무 옆에 딱 걸어놓고 그거 보면 싹 다 묻었어. 싹 다 묻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도 낮추라 소리가 거기 같이 들어있어요. 에세식하고 약대하고 또 각이 다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제 식용유하고 우리가 지금 그 연면 시비할 때 그 퐁퐁하고 했을 때 얘 가지고 우리가 살포를 하지 않습니까? 아, 기름 소독. 네, 기름 소독을 할 기름 때 소독은 이런 유가기에는 괜찮아요. 알이 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이 오염돼요. 우리 저 옛날에 데시스 피레스 이거 쓸 때 그 약이 묻어가 약흔이 나오죠. 기름이거든요. 기름 성분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소독으로 쓸 것 같으면 어릴 때 쓰라. 그래 탄저병 같은데 할 때는 탄저병 잡을 때는 그걸 직접 써가 무농약을 하는 것 같으면 전과 후를 써야 되는데, 비 오기 전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탄저병이 미끄러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그거는 각오를 해야죠. 내 감이
얼룩이 진다. 얼룩이 진다. 얼룩이 지도 내가 팔아먹을 수 있을 때 해라. 그죠? 약을 안 치가지고 앞으로는 소비자가 인정하려면 약을 치다가 그죠? 소독을 하다가 끝에 종이컵 가져가서 털어가 그 한 컵 밥 입에 먹어가지고 뱉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소비자가 인정을 산다. 감히 얼룩이 져도 뱉어버리고 물 헹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단지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 그 식용유하고 아, 단전은 그거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농약을 할 때 쓰라는 거고 단전은 살균제 쓰면 잘 죽어요. 일반 재배할 때는 비 오고 난 뒤에 치면 잘 죽어요. 근데 그게 날짜가 늦어서 그래요. 예방이 안 됩니다. 단전은. 아니 그러니까 그 식용유하고 치면 미끄러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미끄러지는 거는 그것도 적당히 비가 오야 미끄러지지. 예, 너무 많이 오면 안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농장에 미세 살수 장치, 안개 분사 그걸 해가지고 비가 오락가락 더울 때 물을 뿌리려고 했는데 업자들이 바쁘다가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연구를 대체한 게 차선책을 한 거지. 단전은 비가 계속 오고 있으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비가 끝날 때까지 물만 뿌리고 있으면 단전 아무 이상 없다. 낙엽병도 이상 없다. 낙엽병은 동시에 오는데 요리 들어가고 둥근물이 낙엽병 기공으로 들어가고 단전병은 요로 울러 내려가고 두 놈이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단전 기공에 들어간 거는 여기 들어가고 기공으로 들어간 거 놈하고 단전병하고는 두 종류는 행동하는 게 조금 달라요. 행동하는 게 먹이를 안 줘도 움직이는 건데 요 놈은 요로 끼 들어가고 요 놈은 위에서 떨어져가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빨판이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 다르다는 거죠. 단전병은 빨판이가 붙여가지고 뚫고 들어가고 그러면 낙엽병은 빨판이 없이 들어가 버려요. 그럼 분자 구조가 더 적다는 거죠. 분자 구조가. 그래서 그 놈들을 분류를 할 때 우리는 꼭 낙엽병은 낙엽병 있는 곳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대농을 하시거나 내가 판매 사업에서 윤을 많이 남길 때는 앞으로 단감 무농약을 할 때는 인근의 좋은 조건에서는 미세살수장치 해라. 보조 사업으로 해서 물을 뿌려서 그 단전병이 날아올 때 그 우리 하우스 우리 가온의 온도값을 낮춰버려. 온도값을 낮춰버리고 물 입자가 간 표면에 있으면 단전병을 못 따라붙는다. 못 따라붙는다. 그거의 방법이고 차선책으로 이제 비 오기 전에 식용유 퐁퐁을 뿌려서 그 유막을 형성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지 싶어요. 비가 두드려 패면 시키면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올해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 하지 마이소. 제가 먼저 하고 하지. 하면 제가 먼저 해야지. 왜, 그거는 정보로 알려드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속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저가 심한 데는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단저가 심한데, 심한 거는 단저일 뿐이거든요. 근데 단저는 비 오고 난 뒤에 얼마나 빨리 살포해가 죽이냐, 그 빨리. 비싼 약이 아니다. 드론으로 살피라, 차라리. 드론을 사서 때리면 한 방에 다 해결한다. 대규모 농장에서는 단전병으로 인해서 몇 년 손실을 간 거를 잡는 방법은 드론입니다.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초반 드론 교육시키가 드론 떼앞에 위에서 단전병 200밖에 안 걸린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거 절대 시험하지 마이소. 단전병은 위에서 잡으면 된다. 위에서 날라온 것도 위에서 앉아 있고 내가 잡는 방법도 위에서 드론과 잡히라. 그 시간에 평수가 많아도 밤새 드론은 그걸 입력시키려면 그 프로그램 지가 나르기 때문에 또 띄우면 또 거기서 날라요. 아주 쉽다. 밤에 띄워가지고 드론과 잡아비라. 이제 정리됐지. 절대 시험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소 비료를 갖다가 연면시에 쓰는데 그거는 제가 만드는 게 요만큼 만들었어요. 영양제는 어깨. 근데 요소를 쓰면 여기서 여기까지 채우거든요. 머리까지. 그럼 좋은 건 맞아. 근데 온도 값에서
안 된다. 온도값에서. 그러면 흐린 날 쓰는 건 아무 해가 없다. 흐린 날. 흐린 날. 그날 내일 비 올 건데 오늘 흐리다. 좋다. 혼합해도 참 좋다. 그러나 내일 햇빛 때 끝날 때도 섞어빛다. 그러면 이 상태가 받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 부분은 누구든지 연면 시비할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연면 시비할 때는 그렇지만은 이제 바닥에 비료 주는 거는 월 1회 정도는 거의 줘야 됩니다. 이 시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하던 건 거의 뭐 비료 뭐 단감 농사 지면 봄에 한 번 주고 뭐 7월달 한 번 줄까 말까 사다가 조금 7, 8월 뭐 약하다 하고 우리 준 게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봄부터 하고 있으면 10일 네. 연면 살포를 그 밭에다가 하고 있는 게 그 해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언제 끄정해서 언제 끄정 끝이 나는지 양달에는 부유단감에 만생경에 9월 초까지 여기서 빌어주라. 9월 초까지. 예, 오후 3시에 상권을 오는 데는 8월 중순에 NK 줘라. 온도가 떨어지니까 8월 중순에 NK 주라. 그러면 이제 정신이 나죠. 북면에 그 영동님 있잖아요. 저 성심원 옆에 그 영동이요. 거기는 소똥 퇴비 주고 복합비 주고 농사 잘 됩니다. 손해기도 그 많이야. 상권을 더 빨리 지고. 근데 그걸 따라 다른 밭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온도 값하고 식물이 여본도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양달, 음달 키우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양달에는 잎이 정말 두꺼워야 돼. 잎이 두꺼우면 물을 안 줘도 밤 이슬을 잡아먹고 지가 살이 쪄. 여기 있는 함수량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묵은 것도 토해내는데 묵은 것도 토해내보는데 그 이식값이 맞으면 잎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으면 탄수화물 농도 맞추기 위해서 그 물을 안 줘도 지가 받아 먹기. 우리는 물을 주면 감나무가 물을 먹었다. 묵게는 적당히 먹고 다 토해버려. 먹는 거 다 토해. 그러면 토해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요소 먹는 거 다 토해버. 그럼 요소를 먹는 거 토해냈다. 아미노 단백질을. 그러면 나무가 먹느냐? 절대 못 먹어. 누가 먹으면 미생물을 먹고 없애버려. 그래 간밭에다가 좋다가 좋을 기라고 미생물을 갖다 줬다. 그때 뭐 먹겠습니까? 밭에 와서 탄수화물, 식물에 여기 이런데 삭은 나뭇가지에 있는 탄수화물, 그걸 먹고 소화시키가 분해하겠죠. 그리고 여타한 것도 많이 먹는데 토양에는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키. 그럼 소화시키 어떠냐? 방구로 뽕게 피. 그럼 방구 끼고 나면 뭐가 없어졌어? 토양에 있는 질소가 없어진 거죠. 식물의 밥이 없어졌어. 그래서 감나무는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립을 아내가 했기 때문에 복합비를 준다는 거는 막 좋기는 한데 인산가리가 많은데 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해가 된다는 거죠. 도리어. 그래서 지금 비료가 먹는 양이 찰땅, 우리가 얘기하는 점질토,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이렇게 봤을 때 점질토는 사과밭에 해보니까 비료 세포 내포만 쓰면 돼. 1년에 세포 내포. 그 다음에 왕사질탕은 8번 써도 모자래. 예,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걸 데이터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항토박 예, 그런 데는 좀 적게 줘도 된다. 거의 완전 점질통. 그렇지. 비료 짝짝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정질토 세포 내포, 그 다음에 중점질 내포 5포, 중사질토 5. 맹초도. 맹초는 맹초는 그 조그만 30전은 모래인데 근데 위에가 복세면 또 다릅니다. 복세 조금 붓기. 예, 이 복세가 그때 옛날에 이때 농사지면서 유기물이 많이 들어갔으면 잡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를 보면 돼. 살이 찌면 앞면에 엠보싱이 나와 있습니다. 살이 제가 요래요래하면 볼록볼록 해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지금 이제 꼭 감나무 꼭지 턴 해상 있잖아. 예, 감나무 꼭지가 꽃받침이 터가지고
뭐 그 부분에 홍시가 되는 저가 있다 아닙니까? 이제 그 열과 부분에 이제 열. 그 부분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 그게 이제 감, 계란, 뭐 저작년 뭐 제일 말썽이라 소비자들이 그 택배 팔고 나면 쪼개갖고 색감이 썩었다 그거든. 네. 그거는 왜 생겼느냐? 배가 고파서 더위를 탔어. 감이 세포가 경화됐다. 세포가 경화돼 가지고 뒤에 크면 그거는 분명히 똥구멍 들어. 맞아. 예. 그리고 감을 깎아나면 가위가 약간 떨떠름해. 그거는 왜 생겼냐? 배가 고파서 밥을 안 먹어서 그렇다. 식물의 밥이, 근데, 우리, 형님 농장에 잎이 요래돼. 당나귀. 옛날에 우리 배할 때 당나귀가 좋다 했죠? 좋았죠. 망한다, 그거. 일단, 절대 하지 마라. 저기부터 너 열어야 되네. 그래서, 이게 아니고, 밥숟가락 DB라. 밥숟가락 DB나 뭐, 감 전다 이만한 거 나온다. 적심하고. 아이가 그럼 그 큰일인데. 3만 평이면, 다못 따먹는데. 3만 평이면 감이 3만 평 농산 같은 뭐 감이 50% 이상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따는 시간은 그리 차이 안 나요. 작은 거 따면 박스가 안 부르고 인분은 똑같이 들어가. 맞아. 그것도 예. 똑같아. 인분은 작은 거 딴다고 올라가나 큰 가게 따 올라가나 그러면 감이 크면 박스 개수가 늘어나지 따는 인건 별 차이 안 나요. 이거 우리 저 작게들 싸게 작게들은 예. 그래서 그런 이게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우리 맹장님 이제 적심에 보면 여기에서 두불감이 나오면 이게 척감, 두불감, 뭐 지어나 샀고 이러는데 척감, 두불감. 그래서 요 가지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적심이 요 한 거고. 근데 이 가지가 필요 없는 가지가 있어요. 겨울 전쟁할 때. 그것들은 눈 없이 떼비라. 예. 여기다 떴네. 요거 중심 가지지. 예. 이 중심 가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까지 두불감 있잖아요. 그러면 적심할 때는 먼저 눈 보고 적심 해놔놓고 전제해라. 이게 내년에 감을 달 것 같으면 요래 하고, 감이 가지가 3개, 4개 나와 있다. 2개, 3개 나와 있다. 그 3개 나와 있다 중심 가지 잘라버려야 돼요. 올게 한 가지가 3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1개 이상은 잘라야 돼. 1개 이상은. 하나는 잘라야 된다. 그렇죠. 하나 잘라도 가지가 2개 나오든 4개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전쟁할 때 보면 약 65%에서 75%까지 전쟁해요. 25%밖에 안 남기나요. 알고 보면. 왜 그러냐면 4개, 5개 나오기 때문에. 평균 4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개, 3개밖에 안 나거든. 그럼 우리는 55%에서 45% 전쟁하거든요. 그럼 가지 자르는 개수도 적고 여기 잘라보고 나면 바닥에 떨어지도 죽을 게 없어요. 그럼 이 목질부가 크다고 해서 돈 많이 벌고 감이 크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잘라뿌야만이 이파리가 크고 이파리가 빨리 뚝고 있어 잔뿌리가 발때서 비를 빨리 빨아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심가지라고 봤을 때는 요만큼 2차 꽃 있지? 요 뒷부분 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요 상태로서 내년에 자르면 거리도 작고 두불 2차선도 안 나와. 이게 힘이 좋은 것들은 2차선이 이거 터지거든요. 예, 터지는데 눈이 없으니까 안 터져요. 더 짧게 자르면 더 안 터져. 더 터지려면 더 짧게 잘라버려요. 그럼 이파리가 몇 장이 필요하냐? 감 키우는데 석 장이나 넉 장, 뭐 5장만 돼. 그럼 이제 작은 거 빼고 이것부터 한 장을 치도 돼. 한 장, 2장, 석 장, 넉 장, 5장. 이거만 돼. 2개 다는데. 그럼 우리가 두불감까지 하면 6, 7개 되잖아요. 요래 하면 우리가 요게 아무리 커도 가을까지 커도 25cm를 안 넘어가. 그러면 나무가 부피가 성장 적게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배울 때는 15개 이상 있어야 가만하고 키운다 이래. 그렇지. 그걸 연구를 왜 했냐면 약 때리고 약 치다가 머리를 박아본 거. 그놈을 계속 추적에 들어간 거죠. 제가 약 치다가 머리 박아보고 창원단감 축제 때 감 이파리 3개 가지고 2개 다른 것도 전시하고 그렇게 추적해갖고 결국에 이제 적심 이걸 개발해가 이제 발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작은 것들을 뭐 이게 이런 거는 이파리 뭐 비료를 척칭할 때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노래지면 무조건 비워줘야 돼. 여기 힘이 없어지면. 그리고 요 잎들이 무조건 사리째가 펴지고 엠보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은 계속 크고
꼭지 떨리면 하나도 없대. 그리고 꼭지 떨렸다는 소리는 이미 가을에 우리가 여름에 많이 뒤있다. 우리 맹장이 지금 감 뒤입니까? 별로. 아, 여름에 올해도 소수의 가지. 일소가 많이 되거든. 일소가 되는 게 그거는 잎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몸 전체에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 이제 이해되죠? 예. 몸 전체에 수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요런 가지 복판 가지는 솟굴 때 아예 겨울에 자를 거니까 연장질 쓸 거는 한 2는 3는 놔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 그 두불감 있는 자리 요 떼피라. 요 떼피고 나면 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요거 두불감 요거 안에 빌고 그 다음에 이제 3개 안에 빌고 밑에 여기 남은 거 이제 5개 되는데 여기서 한 2개 정도 골라 앉히면 됩니다. 그러면 요 거리를 좀 띄라. 그렇지 않으면 감이 크가 잘못되면 대입. 집 생기. 예, 대임은 흠집 생깁니다. 밑에 작은 잎에서도 감이 큽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압력이 차면. 그럼 될 수 있으면 우쪽에 반대 방향 두면 되는데 요 위에를 2개 두는 건 이게 대입니다. 분명히 대입. 그럼 이것도 사실은 불안해. 이것도 쳐지고 이것도 쳐지면 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억각으로 2개를 두라. 그럼 여기에서 얘 두도 안 크지 않습니다. 왜? 압력이 차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요 놈하고 요 2놈을 중간에 떼비면 요 밑에 한 개 뗀 것까지 3개를 떼고 2개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낙과의 단감의 낙과는 원인이 뭐냐면 탄수화물 부족해서 낙과됐다. 요소를 적게 주고 연면시비 안 해서 잎이 안 뜨고져서 낙과됐다. 근데 우리는 낙과될 때 보면 비가 오면 혹 떨어져 보거든. 그렇지. 예, 비가 오면 떨어지면 뭘 먹어요? 뿌리에 있는 게 가리를 쪽 빨아먹어. 가리를. 그러면 가리를 빨아먹기 전에 더 먼저 전제 조건이 어떻게 되냐? 잎에 영양소가 싹 내려가고 없어져 버렸어. 비가 오니까. 지가 비 오기 전에는 그래도 영양 이동이 적으니까 만들어 놨는데 비 오니까 싹 내려가고 햇빛 딱 내니까 잎이 얇아가 햇빛 받아가 더워 뒤지겠거든. 더워서 뒤지겠는 게 몸에 열을 못 식히니까 내가 못 키운다 판단하고 감을 떨어뜨려. 근데 잎이 두꺼우면 감이 안 떨어집니다. 잎이 두꺼우면. 근데 우리는 이런 그 기본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봄의 연면 시비는 하늘 땅만큼 중요하다.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에 가서는 연면 시비는 왜 중요하냐? 아래에 있는 가지는 영양 생산을 못해요. 계속 돌려줘야 계속 크는데 우리는 맹장님이 감이 아래 거나 위에 거 똑같이 커버려요. 몇 년 전에 그 진주에 한진수 회장 그 만평이나 이런 거 한 거 보면 감이 똑같아. 아래 위가. 그거는 밑에 있는 처진 가지들은 영양을 생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갖고 뿌리를 내려보내줘야 다시 돌려받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는 뿌리만 계속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교류를 안 하면 굶겨 죽여버려. 식물은 굶겨 죽는다. 그런 기본을 아시면 충분하다. 봄에는 어제 약 치는데 비 오기 전에 오늘 비 왔다. 내일가 부탁해 쳐버려. 성장을 해버리기 없기 때문에 다시 공급시키는 거죠. 그럼 최대한 빨리 먹여가지고 안 죽을 만큼 먹이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어디로? 2%. 2%. 그런데 2% 잔뜩 밀어놓고 이 시간 맞추면 꽃받침만 크지 작은 거 봤죠? 꽃받침은 큰데 감은 작아. 그리고 꽃받침이 큰 거를 키우는 거는 봄에 일어난 일이고 그게 이제 우리 가온에 가보면 해마다 도장제도 안 나고 지가 마차가 딱 되는 놈이 있긴 있어요. 간간히. 그거는 참 힘들어. 그게 지가 딱 그 간만 크고 도장지도 안 나고 막 이래 잘라도 되고 저래 잘라도 되는 나무 있어 간간히. 근데 그런 나무는 우리가 그 완벽하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황금알롱구의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된다. 그겁니다. 이제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분은 질문해 줘도 됩니다. 저가 해보니까 한 32년 만에 개발했는데 이것도 연구라는 게 배가 부르는 게 안 되더라. 돈이 많으면 연구가 절대 안 됩니다. 돈이 많으면. 대표님 그 옛날에 저희들 보면은 6월달에는 이제 감이 낙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알기로는 뭐 감이 이제 더 달 그런 뭐 힘이 없달까?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감이 낙하를 갖다가 나무가 낙하를 지킨다는데 그게 그럼 결국은 요소가 부족해서
낙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잎 두께가 얇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예, 그 잎 두께 넓어진 게 그 전날 온 비 때문에 그래요. 그 전날 온 비 때문에. 지금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비가 와가지고 홀라당 다 내려가 보니까 그 다음날 더워 죽겠거든. 그러면 더워 죽게 지가 사는 게 문제지. 감은 좀 떨어져 내년에 달면 되잖아요. 1번이 아니라고. 1번이. 그러면 감을 따라. 비 오고 나면 홀라당 떨어지거든. 그 떨어진 주 원인이 지금 잎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비가 와가지고 내려가고 비가 왔으니까 영양이 생산 안 하고 두 개가 합한 거죠. 근데 지금 한 것만 놓고 해가지고 영양이 축적돼 있으면 몸속에 많이 있어. 근데 비가 오면 그것도 며칠만 다 써버려요. 그럼 떨어지다가도 연면십에 딱 달라붙어. 그게 주재료가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그 탄수화물 주재료는 가격이 제일 싼 게 요소랍니다. 요소가. 지금 그러면 뿌리가 발다리가 먹고 아름이 다녀야 되는데 그 요소를 안 주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요소도. 그러면은 6월달에는 그냥 요소를 갖다 좀 많이 뿌려줘야 되겠네. 많이 뿌려줘도 절대 안 먹어요. 문제는 그 전에 먼저 연면실에 살을 찌워내야 먹는 거지. 잔뿌리 발달이 지 스스로 잔뿌리 발달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봄순이 굵고 살이 쪄야만 영양이 왔다 갔다 하는데 봄순의 영양을 먹이는 방법이 연면십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열매 시비를 할 때 그러면은 그걸 콜드 그린하고 그 비료를 요소로 같이 배합을 같이 쓰는 게 아니면 그 설탕 두 가지만 쓰면 돼요. 될 수 있으면 그 두 가지만 써라. 두 가지만. 예, 그 경험 없이 쓰다가는 벌써 괌에 이파리 달라붙어 째매납니다. 못 큽니다. 한번 장에 죽으면 물이 얼은 거 있지. 늦가의 순이 나오고 얼은 거 있지. 그거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콜드 그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많이 칠수 좋겠네 그런 거. 자주 치어야 되는데 자주 칠 수 없는 게 얘가 먹고 지 혼자 비가 안 오면 7일이 걸려요. 비가 오면 자 오늘 4일 전에 쳤다. 내일 비 온다. 오늘 한 이틀 3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 비 올 거니 오늘 더 쳐도 먹고 밤에 비 오니까 이상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 연구했을 때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밖에 안 돼. 6번을 쳤더라고. 그럼 왜 어떻게 쳤느냐? 내가 많이 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 만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봄이라는 거예요. 봄에. 그러니까 체내 저장량분이 나무마다 형님 집에 지질로 된 나무 있죠. 그거는 내가 빌어주고 태비주고 그건 감이 커. 저절로. 지 알아서 딱 맞추는 놈이 있어요. 그런 나무가 몇 폭이 안 돼. 그게 다 되면 정말 좋겠는데 그는 게 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기법이라는 게 이게 똑같게. 그러면 봄에 영양을 먹여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봄순의 영양을 많이 움직여 버리면 껍질 밑에 내려가면서 행성층에 살을 찌고 나면 뿌리에서 오는 영양관을 봄에 일찍 만들어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요. 그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옛날에 제가 할 때 영양제를 안 치고 요소 비료만 잔뜩 갖다 줘놓고 가을 되니까 감은 쬐끄만 하고 도장지만 잔뜩 나있던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다니까 우리. 그렇죠. 봄에 보면 그런 실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무도 해석을 못 해냈어요. 일본에도 해석 못하고 한국에도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데 32년이 걸리더라고요. 32년 만에 해석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비록 이 시값 측정해서 얼마라는 걸 또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개발해 합산해 놨기 때문에 낙과의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낙과다.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비료는 키로당 단가가 요소나 복합 비료나 단가가 비슷합니다. 키로당 단가가. 그런데 필요치 않은 우리가 또양이 많이 있는 거는 줄 필요가 없다. 그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요소만 주면 된다는 거죠. 그거 지금 우리 맹장님도 요소만 주고 있고 제주도에 가서 밀감밭에 하우스에 탭이 많이 주면 껌은 이렇게 했어. 껌은 내밀고 그 다음에 요소를 갖다가 1000평에 작게 주면 40포, 많이 주면 80포. 그렇게 기술 가르쳐줬어. 그럼 강원도 가서 감자밭에 가서 강의하고 욕 티백에 넘었어. 100평에 비료 한 포 쓰는 걸 갖다 100평에 5포 주로 해갖고 심을 때 추비 2포 주고 7포 주로 하니까 욕 티백이 하더라고. 근데 지금 저거 하고 있어.
10kg도 못 캐는 사람이 지금 25kg 캐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기술은 이제 많이 오픈데이터 한것만 놓고 있어. 이걸 잘 적용시켜서 다 같이 우리가 경제적 소득에서 하시면 좋겠다. 대표님 그럼 연민 시위를 갖다가 7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연민 시위를 갖다가 하시겠는데 만약에 어제 아래 연민 시위를 했는데 오늘 비가 왔다. 그럼 그 다음 날 내일 또 연민 시위를 갖다가 예. 해도 됩니까? 예, 안 했던 사람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은 농가들은 가보면 잎이 노릇자가 해가지고 요 비 오고 나면 해딱 디비집니다. 예, 해딱 디비지 갖고 해딱 디비지 가지고 잎이 요렇게 디비집니다. 해딱 디비지 갖고 햇빛 보려고 막 그걸 갖다가 하루 만에 하면 요래 모여요. 이틀 만에 하면 요만큼 모여. 3일 만에 하면 끝만 딱 오르죠. 잎이 요게 힘줄이 굳어보면 끈기면 오르집니다. 3일 만에 영양제를 치는 것 같으면 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잎이 얇아지가 다 커붙다. 네, 하나도 없다. 그럼 쫙 피었다. 쫙 피는 이파리를 그 다음날 바로 모으는 방법은 바로 해보면 이렇게 딱 모여. 전체적으로. 그런데 3일 있다가 하는 건 끝만 요리 따고 그죠. 이틀 있다가 하면 약간 요리 돼. 두 개가 다릅니다. 영양 사이가. 그래서 비가 오면 다 묻다. 얼죽 다 묻다. 그래도 남겨놓고 계속 먹이라. 그 요번 비에 안 펴질 겁니다. 이파리가. 요렇게 된 게 안 펴져요. 또로 말린 게. 그럼 요거보다 더 커가지고 5월 10 며칠 돼서 연면 시비하고 나면 간밭에 가보면 산이 보얗습니다. 또로 말려가지고. 또로 말려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말려봅니다. 그래 해놓으면 많이 큰다. 근데 양달에 거기다가 더여가 욕심 절대 내지 마라.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 첨가할 때 조금은 차이 나는데 거기에 너무 쫓아가지 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손실 폭이 더 크다. 양달 가수하는 사람한테 기술 배워야 될 게 있고 음달 가수한테 기술 배울 게 있는데 그래 그 상태의 영도형님한테 가서 배울 거는 그대로 맞아. 똑같아야 돼. 손액이 높은 사람이 자주 오고 그건 음달이 돼서 된다. 그런데 그걸 배워가지고 우리 양달밭에 하면 돌띠같이 하면 폭삭 망한다. 이제 이해됐지?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같이 밥 먹으러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